안녕하세요. 이제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년 오늘 또 마지막 촬영을 또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25년 하면은 어떤 업종이 가장 좋았죠? 떠오르는 업종 있나요? 뭐 2025년 하면은 조방원의 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그 중에서도 사실 조선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조선이 외교 카드로 이렇게 쓰일 정도로 이렇게 업종 하나가 이렇게 한국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구나 되게 네. 놀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선업 밸류체인이 굉장히 이게 크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조선사가 다 하는 게 아니더라 네.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렇죠.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관련주를 또 사람들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솔 ETF에 이제 2025년 마지막 상장되는 ETF가 바로 조선 기자재 ETF예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선업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조선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사실 대형 조선사,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화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대형 조선사에만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슈퍼사이클에서 저희가 이제 느꼈듯이 형님이 가면 아우가 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렇다면은 조선 기자재 했을 때 이 기자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투자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그 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얘기로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배는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럼 그 과정에서 네. 우리가 또 투자의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배 사진을 띄워봤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사람의 인체에다가 좀 비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박을 움직이는 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엔진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선박을 구성하는 뼈대는 이 선박 블록, 이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 요소를 미리 조립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조립하는 그런 선박 블록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인체에 피가 흐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혈관이죠. 예. 배에서도 뭐 LNG라든지 이런 원료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그 안에 그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팅 밸브, 이런 기자재 밸류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조선 산업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 LNG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LNG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 LNG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액체 상태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이너스 162도로 그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본행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자재가 한데 모여서 하나의 선박으로 조립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자재가 모두 탑재되어 있는 이 선박 블록들을 끌어올려서 조립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크레인과 같은 그런 기자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배가 만들어지고 나서 네. 사실 우리 사람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아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잖아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수명이 꽤나 길어요. 새로운 배가 만들어지고 계속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20년, 30년 동안 운항을 하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잘 바다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AM 솔루션 업체들, 애프터마켓 솔루션 업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조선 슈퍼사이클을 본다라고 한다라면은 사실 선주들이 굉장히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박이 노후화돼서 이제 발주를 넣겠죠. 조선사들한테 이제 배 만들어줘라고 한다라면은 그 수주 모멘텀 때문에 이제 대형 조선사들이 실적도 반영이 되고 주가도 움직이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배가 건조되는 과정 속에서 기자재들이 이제 조선사들한테 납품을 받겠죠. 그때 이제 기자재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2024년부터 그 경험하고 있는 조선 슈퍼사이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24년에 대형 조선사들이 움직였고 사실 25년 보면은
기자재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본행제도 그렇고 뭐 그쵸. 최근에는 네. 엔진 업체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이제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조선 관련 ETF, 저희 뭐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ETF도 뭐 이런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지만 기자재를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형 조선사들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기자재의 흐름을 좀 민첩하게 따라가기에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2025년 마지막의 상품으로 조선 기자재 ETF를 상장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네. AI가 비슷한 것 같아요. AI도 빅테크라던가 이제 뭐 그래픽카드 회사 위주로 오르다가 네. 이게 충분히 상승하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기자재라든가 관련된 AI 관련주로 또 시세가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조선도 조선사 먼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자재로 흐름이 넘어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수 그렇게 있겠네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멀리서 찾을 거 없이 저희 반도체도 그랬었던 그쵸, 것 그쵸, 그쵸. 같아요. 예, 예. 반도체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이 그런 형님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조선 기자재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조선 기자재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네. 어쨌든 그림을 좀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 좀 부분별로 전망이 어떤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엔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엔진은 선박 원가의 한 10%에서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앞에서 이제 저희가 선박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조선업을 둘러싼 이제 친환경 규제 강화, 기존에는 뭐 화석연료를 통해서 추진선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라면은 이제는 뭐 LNG라든지 LPG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메탄올이라든지 이런 대체 원료들로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듀얼 펄 엔진, 그러니까 그 이중 연료 엔진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가 그 엔진 기업들의 그 사업 부문에 침투하기 시작을 했는데, 과거 그냥 일반적인 엔진보다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마진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과거 20-30년 동안 글로벌 조선 산업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너무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 이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다 도태되어 나가고 정말 엑기스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미국은 조선 산업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자리를 이제 중국 조선사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중국 조선 산업도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영역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이제 고부가 가치선, LNG선과 같이 좀 마진이 좋은 그런 쪽을 포커스하고 있고, 중국 조선사들은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저부가 가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사실 캐파 확장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의 조선사들은 이제 로컬, 내수에서 그 엔진 수요를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엔진 기업들을 많이 찾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큐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를 뛰어넘어서 해외로도 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엔진 밸류체인 안에서 뭐 주요한 기업이라고 본다라면은 한화 엔진이라든지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 안에 엔진 부문이 또 약간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애프터마켓 솔루션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 그 선박들이 노후화되고 새로운 그 배들의 수주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노후화 비중이 높아요. 근데 뭐 늙었다고 바로 버릴 수는 없고 얘네들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써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계속 이제 유지 보수를 하면서 운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AM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친환경 규제가 조선 산업에서도 굉장히 키 드라이버예요.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다 보니까는 기존의 것들을 완전 뭐 새로운 친환경선으로 교체하기보다는 약간 업그레이드형 개조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이 AM 솔루션 쪽에서도 프로덕트 믹스가 굉장히 수익성 좋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밸류체인이랑 조금은 다르게 수주 베이스라기보다는
그 선박의 인생 사이클, 생애 주기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있는 그런 밸류체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문에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유일하게 현대마린솔루션,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최근에 뭐 상장을 하면서 이 분야에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행제죠. 본행제는 사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희 그 한국카본이랑 동성 화인테 그 기업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뭐 넘버 원, 투를 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좋은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LNG선의 발주가 본격화되고 미국이 이제 LNG의 수출 재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본행제는 2026년에도 조금 전망이 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밸류체인 안에는 블록이라든지 항만 크레인이라든지 그리고 피팅 업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좋은 전망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LNG 운반선이나 컨테이너선이 굉장히 그 복잡한 곡면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블록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게 또 굉장히 마진이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관련돼서는 뭐 현대임스 같은 기업이 있고, 이제 피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오리엔탈 전공이 좀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솔에서 조선사가 아닌 대형 조선사 제외하고 기자재를 중심으로 ETF를 만들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구성 종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0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조선 기자재 중에서 그래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경쟁력이 있는 밸류체인, 뭐 예를 들어 엔진이라든지 AM 솔루션이라든지 본행제, 그리고 뭐 그 외 기타 뭐 피팅이라든지 블록이라든지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눠서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들을 모으고 거기서 대표성이 있는 기업들을 뽑아서 10종목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카테고리마다 좀 경쟁력이 있는 애들을 우선적으로 한 20% 정도 비중을, 그러니까 정기 변경 시에 20% 주고 나머지 이제 40%의 이제 7종목을 시가총액 순으로 배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에마다 정기 변경 때는 이제 20% 탑3에 주지만은 뭐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서는 그런 순위 바뀜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11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한화 엔진이 21.7%로 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마린 엔진, 그리고 한국카본, 현대마린 솔루션이 이제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ETF 시장에는 저 이제 솔 조선 탑3 플러스 ETF가 23년 10월에 상장을 했거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조선 산업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그래서 이거 왜 상장하나, 그리고 투자자분들 만나 보더라도 너무 많이 배신을 당했다. 더 이상 이제 조선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24년부터 실질적으로 그때만 해도 사실 투자 포인트가 친환경이라든지 노후화에 따른 선박 교체 수요 맞아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만으로도 기업들이 이제 24년부터 조금씩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는 숫자에서 증명이 됐고 조선 산업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25년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이 조선 산업의 어떤 중요성을 깨닫고 한국을 이제 전략적 파트너로서 찜을 하다 보니 그 모멘텀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조선 산업이 한국 증시의 주도주가 조금 더 좀 오래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대부분 지금 뭐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이제 미포조선은 사실 이제 12월에 완전 현대중공업으로 합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형사들에만 집중된 포트폴리오가 대부분이었는데 과감하게 소울조선 기자재 ETF는 조선사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 배를 만드는 배의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고 그 밑에 후방 산업에 좀 투자하는 컨셉의 ETF이기 때문에 과거 이제 슈퍼사이클에서 기자재가 그 대형 조선사를 따라갔던 흐름을 기억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좀 민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솔 조선 탑3 ETF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개를 활용하면은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탑3 플러스만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형 조선사에만 거의 투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는 기자재가 좀 강할 때는 조선 기자재의 조금 비중을 조금 확보를 해 나가면서 좀 수익률 개선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2025년 하면 정말 조선주 너무 좋았어요. 네. 전망 참 좋고 잘 됐는데 26년은 또 어떻게 될 거냐 많이 궁금하거든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희도 그 이제 전문가분들의 그런 자료들 많이 보고 하고 있는데 25년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26년에도 이제 지속이 되고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크게 세 가지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된다라는 부분, 뭐 이제 중국 선사나 선박에 뭐 페널티도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반대 수혜로 한국 조선사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국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가 한 4.5%포인트 올랐고 이에 반해 그 중국의 수주는 신규 수주는 한 8.8%포인트 감소했다라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친환경성 교체 사이클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23년에도 투자 포인트였는데 규제가 완전 강제화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기는 하거든요. 계속 1년씩 이렇게 미뤄지면서 결국에는 28년부터 이제 선박들이 이 규제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선사들이 그리고 선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친환경선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마지막으로는 한미 조선 협력이죠. 저희 7월에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11월에 에이펙을 통해서 더욱더 이제 구체화가 되고 있는데 협력에 대해서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법상 미국에서 이제 그 수주를 받고 미국에서만 건조를 해야 되는 그런 그쵸. 법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를 주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안에는 만약에 이제 신뢰할 만한 동맹국의 조선소라면 거기서 건조를 해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미국 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배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자재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당연히 한국 조선사들 그리고 기자재 기업들에게는 좋은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승인이 될지 안 될지 그런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26년에 조선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그거냐 이거냐에 따라서 기자재가 미국까지 운반해서 가야 되는 거냐, 이 안에서 만들면 되는 거냐, 이거니까 진짜 웃고 우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조선은 기자재도 중요하지만 인력의 어떤 숙련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그 용접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 필리조선소에서의 어떤 그런 한국에서의 인력 충원 그 과정 속에서의 좀 껄끄러웠던 일들이 다 굉장히 미국 내 그 조선 건조의 상황이 열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다른 협력국가의 조선소에서 배를 짓게 된다라면은 더욱더 이제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숙련공의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선사들의 어떤 수주 이후 그 납기를 맞추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솔 조선 탑3 플러스 ETF 있었죠? 네. 이번에 나온 게 솔 조선 기자재 ETF.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제 밸런스 있게 활용하는 게 좋을 거냐 네. 만드신 입장에서도 이야기해 주시죠.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상품으로는 기자재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선 그 대형주 위주의 뭐 조선 소울 조선 탑3 플러스를 갖고 있다라면 조선 기자재를 조금 더 비중을 높이면서 이거를 좀 균형 있게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골라서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조선 산업에 대한 뷰가 너무 좋아하지만 기자재의 어떤 변동성을 견디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 안정성 있고 좀 대형사 위주로 투자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울 조선 탑3 플러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래도 나는 좀 공격 성향이 있다. 조선산업 과거에 봤더니 대형 조선사 가고 기자재 기업 같이 가더라. 나는 그냥 기자재만 좀 집중해서 투자하고 싶다. 이런 공격 성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그냥 소울 조선 기자재 ETF를 통해서 2026년은 조선산업 투자를 대응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밸런스를 잡아가면 된다. 네, 그러니까 ETF가 그런 것 같아요. ETF 시장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투자자들이 주체성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그 수단이 적절한가? 근데 그 적절한 투자 수단이 많이 제공이 되면서 ETF 시장이 굉장히 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뷰에 따라서 골라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고춧가루도 넣고 뭐 된장도 넣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ETF를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은 더욱더 재미있는 투자 그리고 수익 결국에는 좋은 성과가 목표니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는 네. 이제 ETF가 이제 종류가 많아지니까 네. 이 ETF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해지겠구나. 네. 종류가 다양해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어떤 선택을 내가 밸런스를 잡냐에 따라서도 수익률도 바뀔 거고. 네. 이제 그 우리가 ETF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오늘 또 쏠쏠한 ETF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덕분에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많은 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